안녕하세요, 오토방구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요, 벚꽃을 보러 한번 라이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리는 중간에 BMW F900R 어떤 분한테 추천하는지, 또한 어떤 분한테 추천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장비에 대해서도 저처럼 이제 비전문가들이 알기 쉽게끔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려보겠습니다. BMW F900R 어떤 분한테 추천하는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MW F900R은 일단은 가성비 중요시하는 분한테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일단은 다른 것도 가성비가 좋지만요, 연비가 2기통 연비는 정말 무시는 못해요. 또 2기통 자체의 그 특이한 더러렁 하는 직렬 2기통 엔진 소리를 좋아하시는 분한테도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900cc다 보니까는 완전한 초보자분한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묵직해요. 묵직하고 컨트롤이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완전 초보분한테는 추천하지 않아요. 900cc라고 하는 출력 자체가 105마력으로 출력이 잡혀 있거든요. 105마력은 말 그대로 말 105마리가 끌 수 있는 힘하고 동일한 힘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파워가 만만한 파워가 절대 아닙니다. 물론 바이크를 꽤 타보시는 분들한테는 그거 아무나 탈 수 있을 정도로 가볍고 또 컨트롤이 쉽다 하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얘기도 해주세요.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봐요. 하지만 어느 정도 바이크를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400cc 가지고 라이딩을 한 2년 정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900R을 갖다 가지고 와서 처음에 탈 때는 굉장히 좀 어색하고 또 힘들었어요. 대부분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차도 다른 사람 차라든지 새 차를 뽑았을 때 앉았을 때 느낌은 확실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악셀하고 브레이크하고 또 핸들하고 이 유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익숙해지는데 시간은 최소 일주일 정도 저는 생각을 해요. 완전히 익숙해지는 데까지요. 하지만 아까 설명드린 대로 잘 타는 분들은 한번 앉아보면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걸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완벽한 초보자분한테는 추천하지 않아요. 이 출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요. 물론 모드가 3가지 모드가 있죠. 일단은 레인 모드를 해놓게 되면 솔직히 초보자분들도 크게 무리 없이는 탈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오토바이를 어느 정도 최소 일주일 이상은 타보신 분들은 그 이상 일주일 이내에 타보셨던 분한테는 솔직히 대형 바이크는 추천하지 않아요. 일단은 사고하고 직결되기 때문이죠. 이런 부분으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었죠. 인터넷에서도 처음 입문 바이크로
리터급을 추천하냐 추천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봤었는데, 모더방구는 100%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왜냐면은 리터급 바이크로 입문하는 걸 추천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말씀하시는 게 중복 투자다. 예, 중복 투자 맞아요. 타보시면은 분명히 출력에 대해서 갈증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좀 더 출력 좋은 리터급 바이크 정도 되는 거를 타고 싶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죠. 중복 투자할 만한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목숨은 하나예요. 그리고 솔직히 위험합니다, 바이크는요. 그렇기 때문에 중복 투자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갖고 커터부터 입문을 하셔갖고 올라오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커터 250cc 좋은 바이크 많아요. 타시다 보면 출력에 갈증이 오실 수 있어요. 출력에 갈증이 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바이크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아졌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올라오셔도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커터 중에서도 600cc 같은 거 거의 리터급하고 출력에서 차이는 나지만은 굉장히 무서운 바이크들이에요. 힘이 어마어마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600cc 같은 미들급, 600cc는 미들급이죠. 죄송합니다. 미들급부터 입문을 가능하면은 말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바이크라는 게 타보시다 보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한번 당겼을 때 이 악셀이 반응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잠깐 한눈만 팔아도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기가 잠깐 샜었지만은 처음 입문하는 분한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900cc입니다. 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레인 모드에서는 출력이 많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도 크게 크게 어렵진 않지만 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소중한 바이크인데 넘어뜨리거나 소중한 자신의 몸을 다치게 하는 것보다는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커터급부터 천천히 배워갖고 올라오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로드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로드 모드로 사용을 하고요.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때는 로드 모드 이상인 다이나믹 모드로 이제 주행을 하게 됩니다. 다이나믹 모드로 저도 주행을 하다 보면 상당히 재미있어요. 반응이 확실히 빠릅니다. 그리고 BMW F900R을 추천하는 이유는 어디까지나 완전 초보가 아닌 초보분들한테 어느 정도 익숙해진 분들한테 추천하는 이유는 전자장비입니다. 이 전자장비가 생각보다 간섭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초보분들한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제 코너 부분인데요. 코너 부분은 전문가분들이 많이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저도 많이 참고를 하고 또 배우고 있는 입장입니다. 근데 코너 들어갈 때 솔직히 제일 처음에 제가 400cc 탈 때 코너에서 위험했던 부분이 속도 감당이 안 되니까는 브레이크를 잡았더니 오토바이가 쓰더라고요. 쓴다는 얘기는 오토바이가 멈췄다가 아니라 눕지 않고 일어나는 바람에 코너 부분에서 앞으로, 그러니까는 직진으로 가려고 하는 이런 성향이 두드러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했어요. 중앙선을 살짝 넘어버린. 그래서 마주오는 바이크하고 부딪힐 뻔한 그런 위험을 당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느낀 게, 와, 이게 오토바이가 이래서 무섭구나 하는 것을 그때 느꼈었습니다. 하지만 이 F900R이 이 전자장비 DCT라고 하나요? 이 달려 있어 가지고 코너 중에서도 전자장비가 개입을 해주고, 그리고 ABS 프로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코너에서도 ABS가 작동을 해줘요. 이 차이가 어떤 거를 의미하냐, 제가 코너 중에서 속도를 이기지 못했을 때 브레이크를 잡게 되더라도 오토바이가 똑바로 쓰려고 하는 이 부분을 제어를 해줘요. 그래갖고 일어나지 않게끔 도와줍니다. 그래서 바이크 타면서 야, 이거 이렇게 타기 쉽구나 하는 거를 또 느끼게 되고, 또 쉽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하여튼 좀 제가 기술이 좀 부족해도 확실히 받쳐주는 걸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초보인 분들한테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BMW에서 사용하는 브레이크 시스템이 제 거는 브렘보 달려있지만은 굉장히 좋아요. 다들 아실 거예요. 브렘보 하면 다들 아실 건데, 특히나 BMW에 달려있는 브렘보는 BMW하고 상성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을 생각한다면 BMW를 추천합니다. 그 중에서도 BMW 중에서도 최고의 가성비를 자랑하는 F900R을 추천드려요. F900R하고 F900XR하고 같은 형제 계열이라고 하잖아요. 조금 틀린 부분이라면은 이제 포지션이라든지 주행 특성이 좀 틀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타는 F900R은 솔직히 장거리에 그렇게 특화되어 있진 않아요. 그리고 로드스터로 되어 있죠. 로드스터 의미를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시내 주행이라든지 단거리 중에서는 굉장히 특화되어 있어요. 빠르고 반응 좋고, 그리고 나름 편안하고요. 하지만 5시간씩 탈 때는 피로도가 어마어마해요. 일단은 주행풍을 내리다 보니까 다 봤잖아요. 카울이 없고 또 윈드스크린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행풍 때문이라도 좀 고속 주행을 하면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져요. 빨리 피곤해지고요. 투어용은 아니지만 단거리 투어할 때는 굉장히 재미있게 즐길 수가 있어요. 단점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스텝이 발을 놔두는 스텝이 포지션이 조금 애매해요. 이게 주행 중에는 굉장히 편안한 각도를 유지해 지는데, 조금 아쉬운 게 이 BMW F900R 자체가 핸들바가 조금 낮고 또 전장이 길다 보니까는 약간 앞으로 숙여지는 포지션이 되는데, 발은 숙여지는 거하고 반대로 그냥 편안한 위치로 있다 보니까는 이게 편하면서도 조금 애매합니다. 또 정차 중에 발을 내렸을 때 이게 굉장히 걸리적거려요. 그래서 정차 중일 때 이렇게 발을 내려놓고 있으면은 조금 불편합니다. 많이 불편해요. 그래갖고 많이 가다서다를 많이 반복하다 보면은 이 사타구니 부분이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복귀할 때 이것 때문인 것도 있지만 고속도로로 복귀를 많이 합니다. 왜냐면 편안하니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스텝 포지션이 조금 많이 아쉬워요. 이걸 좀 더 뒤로 빼줬다면은 훨씬 더 재미있게 탈 수 있고 또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이죠. 반대로 만약에 뒤에 있었다면은 텐덤 하는 분하고도 좀 이격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래도 못내 아쉬운 부분입니다. 너무 텐덤원을 배려한 바이크가 아닐까 하는 부분이 많이 아쉬워요. 또 스마트키 부분도 추천드립니다. 스마트키 있으면 좋고 없으면 좋다, 없어도 그만이다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솔직히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30만원이든 돈을 더 주더라도 저라면은 달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별거 아닌데 주머니에서 키를 꺼내고 넣고, 또 이제 제가 옛날에 타던 바이크 깜빡깜빡 했던 게 키를 꽂아놓고 내리는 경우도 좀 있었어요. 간혹 깜짝 놀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필요가 없어져요. 그냥 편안하게 항상 바이크 탈 때 허리 매는 가방에다가 아예 스마트 키를 넣어놓고 다니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키를 챙겼는지 안 챙겼는지, 아파트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키가지로 다시 9층이든 10층이든 다시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거,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편합니다. 일단은 스마트 키는 무조건 강력 추천을 해요. 그리고 한국에서 출시되는 F900R은 아마 스마트 키가 장착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넣을 수 있다면은 넣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멋있습니다. 일단 폼이 나요. BMW F900R을 추천하는 이유는 안전을 생각하는 초보 라이더 분들한테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완전 초보가 아닌 뭐 코너에서 초보라든지 입문이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돼 있는 부위라면은 추천을 드려요. 그렇지 않고 완전히 오토바이 처음 타는 분들은 전혀 추천하지 않습니다. 전자장비하고 여러가지 생각을 했을 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제가 F900R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라 거의 100%죠. 뭐 안전이죠. 안전 때문에 BMW F900R을 선택을 했어요. BMW 자체의 그 브레이크 시스템하고 전자장비까지 합친다면은 일단은 안전하고 오래 탈 수 있겠다 하는 판단이 적중을 했고요. 그리고 뭐 추가로 연비까지도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어요. 아마도 2-3년, 짧게는 2-3년 이상은 충분히 만족을 하면서 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굉장히 행복하게 타고 있고요. 그러면 어떤 분한테 BMW F900R을 추천하지 않느냐? 뭐 입문이 완전히 끝났고 코너에서 자유자재로 운행이 가능하신 분이라면 좀 더 재미있게 다이나믹하게 즐기고 싶은 분한테는 추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전자장비 개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생각하는 초보들이 운행할 때도 어느 정도 받쳐주기 때문에요. 근데 이 부분이 반대로 잘 타는 분들한테는 디메리트라고 하죠. 좀 재미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오토바이를 갖다가 자기가 오토바이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이제 오토바이가 알아서 판단을 해주니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타는 분들은 이거 재미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요.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일단은 그런 분들한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추천하는 분은 바이크에 대해서 조금 연습이 필요한 분들, 어느 정도 코너에 대해서 연습을 좀 더 하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강력하게 추천을 합니다. 굉장히 편안하게 라이딩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벚꽃 보러 요시노산이라고 하는 유명한 곳으로 갔는데요. 차량이 너무 많아갖고 보는 것을 포기했어요. 너무 막히네요. 그리고 오토바이 주차할 곳이 마땅치가 않았어요. 좀 정보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복귀하는 길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이후 영상은 집으로 복귀하는 영상이니까요. 재미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